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고요. 크립토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분위기 다시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일단 코인 360 페이지 붉게 물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다시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색깔도 좀 짙은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간으로 4%, 이더리움 1%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주간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 10위에 있는 유니스왑 정도고 비트코인 캐시 1% 정도 오르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자산들 오늘 장 자체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오르고 있는 10위권 내에 디지털 자산 없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좋지 않은 가운데 26위의 모네로는 주간으로도 4% 그리고 오늘 하루로도 6% 오르면서 장세 속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약보합세, 강보합세 오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세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가격은 4,370만 원 선 기록 중입니다. 거래 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일 많네요. 하지만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297만 원 선 기록하면서 0.54% 오르고 있고 이오스도 2% 오르고 있지만 어제와 비교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들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움직였던 뉴스들 위주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디크립트의 보도인데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리테스트했다. 바이든의 6조 달러 재정 부양안 때문이었죠. 지금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바이든이 6조 달러를 내년에 쓰겠다. 이건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와중에도 미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31년까지는 8조 2천억 달러를 쓰겠다. 자,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이 7%가량 반등을 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이 꺾였죠. 이거와 함께 또 우려를 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6조 달러 예산안이 시장을 좀 움직이긴 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쓴다고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친환경 행보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의 우려를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의 크래시는 ESG 무브먼트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멈춘 이유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앨런 머스크도 탓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ESG 경영 움직임이 디지털 자산의 하락세의 원인이고 이게 앨런 머스크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 기관 투자자들도 좀 멈췄고요. 그리고 아마 앨런이 기관으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을 것이다 라면서 블랙록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록은 테슬라의 3위 주주랍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가 블랙록의 CEO고요. 이 레리 핑크라는 분이 ESG 경영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이 기후변화에도 많이 치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 전화를 받았고 불평을 들었고 유럽에서도 아마 좀 민감한 투자자들이 전화를 했을 거고 그래서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녀 여전히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디플레이션이 높은 확률로 올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요. 이 원자재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둔화되고 있고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들의 환율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의 환율이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는 논리인 것이죠. 자, 이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크립토 사상 굉장히 높은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인데 그 회사가 바로 서클이죠. 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4억 4천만 달러, 원화로 따지면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피델리티로부터도 일부 유치를 하고 많은 회사로부터 동시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포브스지에서는요. 이게 이 4억 4천만 달러라는 금액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크립토에 있어서 가장 큰 라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치를 좀 보시면요. 서클이 5월 28일자로 이 금액을 유치를 했고 이렇게 두 번째는 비트메인이 2018년 8월에 유치를 했었고 블록파이 그 다음 데퍼랩스 자 이렇게 블록체인닷컴 이렇게 크립토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를 했다라고 순위까지 매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위즈덤트리가 미국 SEC에 이번에는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신청은 했지만 언제 이게 승인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막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사실 앞서서 7일에 바네크도 이더리움 ETF를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앞서서 캐나다에서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4월 17일부로. 그래서 거래량을 좀 봤더니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디지털의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첫날 상장을 한 이후로 11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산이 됐다라는 소리고요. 25개 정도 순위를 매겨놨는데 여기에서 꽤 많은 상품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관련 ETF들이고 이분은 3분의 1이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게 승인이 된다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면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뉴스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겠다.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 좀 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담겼고 사실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일단 9월 24일 이전에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주로 사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거고 9월 25일 이후로는 특근법에 규정된 신고 요건, 자금 세탁 방지, 횡령 방지, 해킹 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강화할 거고 블록체인은 과기부 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게 2023년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고 납부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셨죠. 화폐가 아니라면서 왜 세금을 매기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매긴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업자 관련해서 이 4개 정도는 지금 여러 인증도 획득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ISMS 인증만 한 거래소들도 있고 또 많이 못한 거래소들도 있어서 투자에 유의해라.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실 게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서 거래를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해묵은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관리 방안이 발표됐다는 거.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정도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게 시작을 하네요. 하지만 또 주말이니까 마음만 또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